비록 국민복지연금제도는 종국에 좌초되었지만 제도의 상당 부분이 1986년 국민연금법에 그대로 계승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강의와 다음 강의에 걸쳐서 국민복지연금제도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검토하겠습니다. 1972년 말 박정희 대통령이 연금제도 설계를 지시할 때 KDI와 보건사회부 간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KDI와 사보심은 자신들만의 연금안을 정부에 제출합니다. KDI 안과 사보심 안이 어떻게 달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KDI 안을 보면 노동자와 자영자가 모두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보험료율이 6에서 10%이고 노동자의 보험료는 노사가 공평하게 부담합니다. 사용자가 3에서 5%, 노동자가 3에서 5%를 부담합니다. 자영자는 보험료율 5에서 7%를 본인이 전부 부담합니다. 재정 방식은 적립식이지만 적자가 발생하면 국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여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 등 총 4종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반환일시금이란 가입자가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했을 때, 예컨대 가입기간이 10년에 미치지 못할 때 되돌려받는 기납부 보험료의 원리금 총액입니다. 첫 해에 받는 노령연금 급여 총액 중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되는 부양가족 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본연금액이라고 부릅니다. 기본연금액 산식은 식 1과 같습니다. 여기서 B는 개인의 가입기간 최종 5년 월평균 소득, N 하첨자 10은 10년 초과 가입 연수입니다. 예컨대 가입 연수가 30년이면 10년 초과 가입 연수는 20년이 됩니다. 연금액이 소득과 가입 연수에 의존하기 때문에 KDI안은 확정급여형, 즉 DB형 제도에 속합니다. 특히 자신의 소득과 가입 연수에 비례해서 연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소득 비례 연금이라고 부릅니다. 개인의 전체 가입기간 평균 소득에 비례해서 기본 연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소득 비례 연금에서는 세대 내 소득 재분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본 연금액이 개인 평균 소득뿐 아니라 가입 기간에도 비례하기 때문에 소득 대체율도 가입 기간에 비례합니다. 가입 연수가 10년인 사람의 소득 대체율 30%는 식 2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식 3 그리고 식 4에서 보는 것처럼 가입 연수가 20년인 사람의 소득 대체율은 40%, 가입 연수 30년인 사람의 소득 대체율은 50%가 됩니다. 이제 사보심안을 살펴봅시다. 노동자만 의무가입 대상이고 자영자는 임의적용 대상입니다. 보험료율은 5%인데 사용자 부담률이 3%, 노동자 기여율 2%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용자 부담률이 2%, 노동자 기여율이 3%인 경우보다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이 더 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의 전체 크기는 총 보험료율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 부담이 실제로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는 법정 보험료율과 무관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 보험료율의 크기, 즉 보험료율이 5%이냐 7%이냐는 경제적으로 중요하지만 보험료율이 5%일 때 사용자 부담률이 5%냐 0%냐는
사용자와 노동자 간 소득 분배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두고 보험료의 경제적 귀착은 법적 귀척과 무관하다고 표현합니다. 다시 사보심 안의 보험료 문제로 돌아가면 자영자는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가 아닌 900원, 즉 정액을 매월 납부합니다. 국민복지연금 제정은 적립식이지만 적자가 발생하면 국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일체 관리 행정비도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급여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 4종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KDI 안과 동일합니다. 사보심 안의 기본연금액 산식은 식 1과 같습니다. 여기서 A는 가입자 전체 월평균 소득, B는 개인의 최종 5년 월평균 소득, N은 20년 초과 가입 연수입니다. 예컨대 가입 연수가 30년이면 20년 초과 가입 연수는 10년이 됩니다. 이 산식의 가장 큰 특징은 연금액이 자신의 소득뿐 아니라 가입자 평균 소득에도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A는 세대 내 소득 재분배를 일으키는 핵심 요인입니다. 가입 연수가 20년인 노동자를 상정합시다. 그러면 N은 0이 되기 때문에 기본연금액은 A 플러스 B의 0.2배로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 비례 제도로 설계되었다면 20년 가입자의 기본연금액은 B 플러스 B의 0.2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생애 평균 소득이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보다 낮은 저소득자의 기본연금액을 비교해 봅시다. 이 경우 B가 A보다 작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기본연금액은 소득 비례제도 기본연금액보다 크게 됩니다. 결국 생애소득이 낮은 사람은 소득 비례제도에서보다 소득 재분배 제도에서 동일한 액수의 보험료에 대해 더 많은 기본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기본연금액 산정 시에 자신의 낮은 소득 일부를 더 높은 수준의 가입자 평균 소득으로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사보심 안에 따르면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기본연금액이 커지지만 완전히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이로써 세대 내 소득 재분배가 발생합니다. 기본연금액이 가입기간에도 의존하기 때문에 소득 대체율도 그러합니다. 노동자가 평균적인 소득자라면 우리는 생애 평균 소득이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과 동일하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B가 A인 것입니다. 이 경우 총 가입 연수가 20년인 사람의 소득 대체율은 40%, 가입 연수가 30년인 사람의 소득 대체율은 60%가 됩니다. 보험료 측면에서 KDI 안과 사보심 안을 비교하면 KDI 안의 경우 보험료가 높고 사보심 안의 경우 보험료가 낮습니다. 30년 가입한 평균적인 소득자를 기준으로 두 안을 비교할 경우 소득 대체율이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보심 안이 수익비가 좋고 KDI 안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더 뛰어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급여 측면에서 KDI 안과 사보심 안을 비교하면 생애소득이 낮은 사람은 사보심 안이 유리하고 생애소득이 높은 사람은 KDI 안이 유리합니다. 반면 가입기간이 짧은 사람은 KDI 안이 유리하고 가입기간이 긴 사람은 사보심 안이 유리합니다. 관리행정 측면을 비교해 보면 KDI 안의 경우
보험료 부과 및 징수는 국세청이 담당하고 가입자 및 급여 관리는 신설되는 사회보장청이 담당합니다. 반면 사보시만의 경우 보험료 부과 및 징수를 노동청 일선 사무소가 담당하고 가입자 및 급여 관리는 보건사회부가 담당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국민복지연금제도를 위한 KDI-안과 사보시만을 비교함으로써 둘 간의 차이를 밝혔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 두 안으로부터 어떻게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만들어졌는지 검토하겠습니다.